네, 이슈 나옵니다. 오늘은 무선 충전주들 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삼성전자 갤럭시 S4에 무선 충전 기능이 탑재가 될 것이다 라는 소식과 더불어서 이제는 애플 그리고 LG전자까지 무선 충전 기술에 힘을 쓰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이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 주가가 잘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들 너무 많이 오른 것은 아닌지 그리고 과연 투자할 만한 회사가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무선 충전 시대 본격 개막하는지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의 박남숙 기자, 전정현 전문가, 그리고 허준식 해설위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무선 충전 시대 본격 개막을 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박남숙 기자, 최근에 무선 충전주들 상승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최근 삼성 갤럭시 S4에 무선 충전 기술이 적용될 것이란 소식에 관련주가 부각을 받았습니다. 어제는 미국 통신업체인 AT&T가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무선 충전 솔루션 탑재를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장 그리고 또 오늘장에서도 이 와이즈파워, 크로바 하이텍, RF텍, 캠트로닉스 등 무선 충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AT&T는 최근 LG전자와 이 펜텍 등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와 이 PMA 방식 무선 충전 솔루션을 차세대 스마트폰에 기본 적용하기로 할 것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PMA는 글로벌 대기업인 P&G, 듀라셀과 이스라엘계 무선 충전 솔루션 전문 업체 파워매트를 주축으로 하는 하나의 연합체입니다. AT&T는 지난해 말 신규 회원사로 가입했습니다. PMA 관계자는 최근 AT&T 주도로 LG전자와 펜텍 그리고 인베디드 방식 무선 충전 솔루션 공급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얼마 전 개최된 이 미국 라스베이거스 가전쇼에서 이 세스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와 펜텍은 물론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이 북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AT&T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은 향후 세계 무선 충전 전력 협회 WPC의 기술을 탑재한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AT&T가 무선 충전 솔루션 조기 도입에 나서면서 관련 시장도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벌써부터 세계 대기업들은 무선 충전 기술에 대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또 어떠한 방식으로 세계에서 이 무선 충전 기술을 적용할 것인지 서로 의견을 좀 나누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AT&T까지 우리 업체들의 이제 기술을 요구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어제도 또 급등을 했었는데요. 전문가님, 문제는 무선 충전주들로 분류되는 기업들을 살펴보면은 사실 이 무선 충전과 관련된 매출이 아직은 좀 크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어떤 기업들이 있고 또 그 기업들의 무선 충전 매출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좀 찬찬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앵커님이 잘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아직 매출 비중이 미미한 기업들이 사실 많습니다. 아직은 이제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이 이제 많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무선 충전 관련 기업을 보면은 먼저 이제 대기업군이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 기업군이 있겠죠. 근데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대형주는 다른 쪽 사업을 이제 많이 펼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무선 충전 사업의 비중이 좀 적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중소형 쪽에 우리가 중심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대기업 쪽으로 보면은요, 지금 무선 충전 관련 기업이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삼성전기, LG이노텍 정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갤럭시 S4, 네, 거기에 이제 무선 충전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뭐 자기 유도 방식, 자기 공명 방식, 전자키파 방식이 있습니다만은 자기 공명 쪽이 이제 조금은 이제 우리가 특허권을 삼성에서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그 분야라고 봅니다. 그쪽에 좀 집중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이제 그 부분을 좀 보는 게 좋겠고요. 네. 네,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유도 방식 쪽, 네, 그쪽에 주력하고 있고요. 삼성전기 역시 뭐 삼성전자를 따라갈 것이고요. 네, 이노텍 같은 경우도 역시 무선 충전 모듈 건과 관련해서 네, 플러스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비중은 이제 작죠. 네, 비중은 상당히 작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게 이제 중소형 섹터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이 이제 중소형주 쪽일 거로 보는데요. RF텍, 와이즈파워, 한솔테크닉스, 크로바이텍, 캠트로닉스 이 정도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RF텍이 매출 비중이 제일 높아요. 네, RF텍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 플러스 요인이 있고, 자기 유도 방식 쪽은 이미 상용화가 돼 있는 상태죠. 네, 그리고 자기 공명 방식을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단계. 와이즈 파워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이 좀 적습니다. 이따 뭐 따로 보겠습니다만은, 한솔 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으로 무선 충전기 사업을 한다는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제 진출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크로바이텍 같은 경우는 코일 있죠. 네, 중요합니다. 코일이 있어야 그 충전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관련성이 좀 있다라고 봅니다. 네. 네, 그쪽 비중은 좀 이따 살펴보고요.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이제 EMC 건에 연관이 돼서 이제 신규 쪽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을 한번 보면은요, 먼저 RF텍 한번 보겠습니다. 네. RF텍 같은 경우는 제가 금감원에서 갖고 온 거예요. 네, 금감원에서 대개 우리가 매출 비중을 보니까 충전기 쪽과 관련된 부분이 31.9%죠.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그렇게 나와 있고요. 전체 매출 비중 중에서. 근데 이 중에서 과연 이번에 우리가 무선 충전과 관련된 부분이 얼마나 포트를 차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만, 대개 이 정도의 범위에서 조금 더 올해는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네. 있어요. 지금 예. 여기 나와 있는 30%, 이거는 지금은 유선 충전이겠죠, 거의 다. 그렇습니다. 네. 그것하고 이제 같이 포함이 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충전기 쪽에 관련된 거니까 뭐 유선도 있고 이제 또 무선 쪽도 이제 포함이 될 거니까요. 네.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RF텍의 그 매출 구성 그림을 보면 네. 역시 그걸 이제 일목요연하게 나타내 주고 있는 거죠. 휴대전화 충전기 부분이 총 토탈로 보면 이제 70%인데, 그 중에서 이제 세분해서 들어가면 무선 충전기 비중은 좀 작아지겠죠. 그러나 RF텍이 지금 무선 충전기 관련주 중에서는 제일 비중이 높습니다. 예, 그거 참조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와이즈 파워죠. 네, 와이즈 파워 금감원에 있는 거 역시 갖고 왔습니다만, 이 배터리 팩 쪽입니다. 쭉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무선 충전과 관련된 것은 아직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예, 봐야 되겠고, 역시 와이즈 파워 그림을 보시면 매출 구성 이런 패턴으로 배터리 팩에 집중하고 있는 매출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크로바 하이텍이죠. 아까 크로바 하이텍은 코일 쪽에 일단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트랜스하고 코일, 이쪽이 이제 코일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트랜스포머죠. 네, 트랜스포머하고 코일인데, 코일 쪽은 그 중에서도 일부 섹터를 형성하겠죠. 그러나 네. 이제 같이 전자부품 트랜스포머하고 같이 묶어서 보면 되게 29% 정도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되게 그 정도고, 그 정도 상황에서 그 크로바이텍의 그 그림을 보면요, 매출 구성 그림을 보면 되게 트랜스포머 코일 쪽이 이제 한 38% 정도 비중인데, 코일 쪽은 필수 불가결하기 때문에 이 크로바이텍도 RF텍과 마찬가지로 비중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그 무선 충전기에 코일이 지나가고 거기에 맞춰서 잘 올려놔야 충전이 되는 그렇죠. 그런 아마 제가 기술이라고 알기로는 하더라고요. 수신기에도 코일이 들어가야 되겠고 송신기에도 들어가야 네.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필수네요. 네, 네. 한솔 테크닉스로 넘어가 볼까요? 예, 한솔 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네, 한솔 테크닉스는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신규 쪽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매출 비중이 없다고 봐야죠. 백라이트 유니트나 인버터 쪽으로 표에 나와 있죠. 네. 그 정도로 나와 있고요. 그림 쪽으로 가시면은 역시 여기도 이제 그걸 일목요연하게 나타내 준 거고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 한 게 자, 크로바이텍 했고요. 마지막 와이즈 파워 캠트로닉스. 했고, 캠트로닉스가 남았죠.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도 아직은 아까 말씀드린 건의 그 소재건에 대한 부분만 지금 현재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매출에서는 그다지 그렇게 크게 우리가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포인트를 좀 보기는 어렵죠. 아까 말씀드린 EMC 소재 있죠? 네. 그쪽 부분의 소재 쪽의 매출이 좀 앞으로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만은, 지금으로 봐서는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아직 매출 비중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기업들 쭉 살펴봤는데요. 아직까지 매출은 비중이 정말 미미합니다. RF텍 정도만 가장 매출 비중이 높다 하셨고요. 전문가님께서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현재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자기 유도 방식이나 자기 공명 방식 뭐 이런 게 있는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도 정전식과 전압식 터치 패널들 이야기할 때 기술이 참 첨예하게 대립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선 충전에도요. 해설위원님 이거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없나요? 네, 일단 그 방식은 이제 전자기 유도 방식이랑 근거리 전송 방식, 또 자기 공명 방식, 전자기파 방식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기술 수준이 아직은 초기 단계이고 해서 현재 가장 이제 보편적인 것은 전송거리가 수 밀리미터 내외인 자기유도 방식입니다. 자기유도 방식으로 판매 중인 이 무선 충전 제품 충전 시간은 한 3시간 정도로 일반 유선 충전 시간과 유사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효율 또한 70%까지 나오기 때문에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가격 문제 해결만 된다고 그러면 훨씬 더 대중화될 수 있다는 평가 나오고 있고요. 이들 방식은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겠는데 굳이 나눈다면 현재로서는 자기 공력 방식 같은 경우에 전력 전송 거리가 수미터까지 확장이 되는 것이고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에 가장 이제 이상적인 기술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 전자기파 관련해서는 지금 보시면 상당히 좀 거리도 길고 하는데 시간이 개발하는 데까지 좀 걸릴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지금 애플, 삼성 쪽에서 자기유도 방식 관련해서는 기술 특허 등록에서 관련 특허를 좀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양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 공명 방식은 수십에서 수백 미터 떨어져 있어도 충전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술 속도는 아직까지 좀 미진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전자기파 방식인가요? 저건 뭔가요? 이 그림 보시는 것처럼 그 전체적으로는 뭐 위성 이용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마 저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냥 들고 다니면 자동으로 충전되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겠냐 이렇게 좀 추정을 해봅니다. 아직까지는 자기 유도 아니면 자기 공명 이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져 있네요. 알겠습니다. 설명을 간단히 들어봤는데요. 또 각 회사마다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는 기술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또 계획을 세워봐야 될 텐데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휴대폰이 알아서 충전하는 무선 충전 기술 세계 처음으로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이 기술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남숙 기자, 어제 뉴스가 좀 많이 나왔는데요. 어떤 기술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휴대폰이 스스로 충전 위치를 찾아가서 충전하는 무선 충전 기술이 새로 발명됐습니다. 국내 기업인 CIDT는 무선 충전 패드 위에서 휴대폰 위치를 찾아 충전할 수 있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그동안 휴대폰을 충전 패드 위에 정확하게 올려놓을 방법이 없어서 휴대폰 사용자들이 최적의 상태로 충전할 수 없다는 점에 착안한 기술입니다. 이번 기술은 휴대폰이 충전 패드에서 발생하는 주파수 변화를 찾아내 코일의 위치를 파악하는 주파수 트래킹 기술로 휴대폰 사용자들이 충전 스트레스를 좀 덜 수 있을 그런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CIDT 김선섭 대표는 이번 기술은 국내 특허 등록을 완료한 데 이어서 이 국제 특허도 출원 중이며 WPC, 다시 말해서 세계 무선전력 전송협회가 규격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CIDT라는 회사에서 만들어낸 기술인데요. 상장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세계 최초로 또 이런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전문가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일을 잘 맞춰서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쉽지 않은데 조금 더 쉽게 충전할 수 있게 됐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가님, 이 무선 충전주들 지금은 좀 테마성의 성격이 짙잖아요. 그런데 이걸 단순히 테마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정말 성장 산업으로 봐야 될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모바일 기기 쪽에만 무선 충전 기술을 사용한다고 한다면은 성장 산업이라고 절대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이 모바일 기기뿐 아니라 전기차나 로봇이나 또는 뭐 의료기기 이쪽에도 응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뭐 전기 버스 같은 경우는 되게 아까 말씀드린 자기 공명 수준까지는 좀 간 것 같아요. 약간 이제 거리는 짧지만 수신기와 송신기가 어느 정도 그 1m 이내에서는 그게 충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점차 그 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단순히 지금 현재 테마다 이렇게 보기는 너무 아쉽죠. 물론 이제 기술 개발을 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길거리 다니면서 위성에서 전자기파 받아서 충전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충전 걱정 없이 다닐 수가 있죠. 그러나 그건 세 번째 가장 이상적인 기술이라고 봐야 되겠고 지금은 뭐 수미터 떨어진 정도에서의 그 자기 공명 정도만 돼도 그래도 불편은 상당히 우리가 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아직 그 자기 유도 쪽이면
수 밀리미터 정도에서 충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럴 바에 그냥 충전기 가지고 다니면서 꽂고 하는 것하고 그러니까요. 별반 차이가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기술 수준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다른 쪽에도 응용되는 걸로 봐가지고는 성장 산업에 틀림없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대개 이제 전망들을 무선 충전 사업이 10년간 연평균 한 70%다 이렇게 보는 측도 있고요. 뭐 60%다 이렇게 보는 측도 있는데 조금 보수적으로 볼 때 한 6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그림을 한번 갖고 나와 봤는데요. 네. 이 다른 증권사 걸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네, 무선 충전기 시장 규모를 한번 보면 지금 2013년도 한번 보세요. 2013년도 보면 아주 적죠. 네,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네, 이제 태동 단계죠. 네, 태동 단계인데 여기서부터 치고 나가는 게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성, 성장성이 대단하죠. 이렇게 커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평균 60% 정도 무선 충전기 시장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그 그림으로 나타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데서는 또 하나 같은 데서 한 70%, 74%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도입 단계입니다. 2013년도부터 본격 도입이 되는 그런 시장이고 그러니까 아주 지금 현재 무선 충전기 시장이 없는 데서 여기서 그 증가율은 굉장히 높겠죠. 이제 태동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3, 4년간의 성장률이 제일 높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남들이 모를 때 투자를 하는 것이 주식 투자도 이제 수익률이 이제 높듯이 여기서도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점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표를 보면은 향후 3, 4년간 가장 큰 성장을 할 것이다. 그게 이제 나와 있죠. 네,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바일 기기가 성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그 충전 산업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보세요. 산업용도 있고 인프라, 가전, 전기차 무선 충전 이런 여러 가지의 그 무선 충전권을 분야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고 모바일 기기 쪽이 역시 비중이 거의 그 전기차 인프라보다 조금 더 많죠. 네, 인프라보다 조금 더 많아서 충전 산업을 좀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일단은 당연한 성장 산업이고 다만 이제 표준화 같은 경우가 이제 잘 돼야 되겠죠. 그게 문제죠. 네, 그리고 인체 유해가 없고 그러한 측면을 이제 경제성 얼마나 싼가. 뭐 10만 원 해가지고는 우리가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네. 뭐 최소한 5만 원 밑으로 충전기 값이 떨어져야 그래야 제가 볼 때는 좀 경제성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네. 문제는 분명히 이 산업이 클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아무리 미래 가치를 보면서 투자한다고 해도 그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지금부터 계속해서 묻어두고 투자를 할 것인가 하는데 또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김수경 기자가 관련 회사 스몰캡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기술이 정말 이 딱 위에 올려놓고 하는 게 무선 충전이기 때문에 선을 꽂으나 안 꽂으나 비슷해서 저는 좀 굉장히 회의적으로 봤다라는 의견도 줬었거든요. 그리고 테마성으로 좀 많이 올라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지금 괜찮은가 이 부분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어떤가요? 예, 그 무선 충전주 밸류에이션은 사실은 이제 이 시장이 향후에 성장성이 아주 높다는 전망, 아까 전문가님도 표를 보여주셨는데 뭐 상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따가 저도 좀 살펴보겠는데요. 조금 그 밸류에이션 전망에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현재로서의 주가만 봤을 때는 한 종목씩 좀 보면 일단 RF텍하고 캠트로닉스는 지금 구간이 상당히 좀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익 대비 시총을 보면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연간 실적 순익 전망이 시총이 1,360억인데요. 순익 대비로 한 7.4배 정도의 PER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RF텍은 올해 순익 전망 188억 대비로 시총이 지금 1,593억입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그래서 PER이 8.47배에 불과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분기까지 실적만 봤더니 이익의 가시성도 굉장히 좋고요. 이 두 종목 다. 그래서 매력적이고요. 4분기에 적절하게 조금만 더 해주고 내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작년 4분기에 좀 더 잘 나와주고 올해 연간 실적이 예상치대로 조금씩 이렇게 잘 나와준다고 하면 이 정도 PER이라고 그러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한솔 테크닉스나 이제 크로버 하이텍, 와이즈 파워는 사실은 그 뭐 적자도 나는 회사들도 있고요. 네. 일부만 그 매출 대비로 거기서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무선 충전 쪽에서 무선 충전 관련해서 밸류에이션을 논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한솔 테크닉스나 크로버 하이텍이나 와이즈 파워는 좀 그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또 시장에서는 또 이런 종목들이 더 강하게 움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게 이제 시총이 작고 해서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5종목 중에서는 RF텍이나 캠트로닉스가 좀 더 매력적이다.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주가를 보니까 무선 충전 이야기 나오면서 거의 30% 이상씩 올랐던데 그래도 네, 네, RF텍이나 캠트로닉스는 괜찮네요. 현재 네, 밸류에이션이. 네. 네, 전략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또 관련주들 보니까 신용 비중이 좀 높은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점은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신용 아무래도 이제 기관이나 외인이 메이저들이 이제 주로 들어오는 종목들이 아닌 쪽에서 시세가 나고 있거든요. 뭐 RF텍도 우리가 저평가되고 좋은 거는 알지만 RF텍 같은 경우도 신용 비중을 보니까 어제 보니까 한 7%대 위쪽이더라고요. 그리고 크로버 하이텍 같은 경우도 거의 9% 가까이 근처로 육박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이라는 게 뭡니까? 레버리지를 써서 더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차익이 나도 물량을 던지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가 조금만 올라가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뻗어나가기가 좀 힘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철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그럴 요소라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그 RF텍이나 크로버 하이텍을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증권사 보고서를 보니까 보고서가 제대로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래도 뭐 시총이 작고 하기 때문에 안 나와 있지만 not rated 보고서라고 그러죠. NR 보고서나 또는 보고서가 아예 최근에 잘 나오지 않거나 그런 쪽들이 아예 없는 보고서들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도가 그런 면에서는 좀 떨어지고 점수를 좀 많이 주기가 좀 어려운 그런 약점은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살펴야 되겠고 RF텍 같은 경우도 괜찮은데 아마 4분기 영업이익이 63억 컨센서스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예상대로 과연 나올지 그게 이제 궁금합니다. 그런 거 체크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분기 실적을 봐야 되겠죠. 네, 충족 여부를. 네. 그래서 1단계적으로는 RF텍이나 또는 매출 비중이 제일 높은 게 RF텍이죠. 그러니까 그쪽을 봐야 된다. 그리고 크로버 하이텍은 필수적으로 코일이 들어가고 그래도 매출 비중이 RF텍 다음이다라는 측면을 볼 때 그쪽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할 상황은 지금 아니에요. 네. 조금 눌린 다음에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설위원님께서도 역시 전략에 대해서는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네, 지금 그 뭐 시장 조사 기관인 IHS 아이서플라이에 따르면 이제 무선 충전기 시장 규모가 2014년까지 이제 4억대 모바일 기 적용될 전망이고요. 연간 27%씩 성장하면서 시장 규모가 180억 달러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전기차 보급까지 확대가 되면 시장 규모가 훨씬 더 빠르게 아까 전문가님도 보여주신 것처럼 성장할 것을 판단하고요. 미국의 퀄컴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금 무선 충전에 대한 선호도가 85%라서 시장성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아까 그 김수현 기자는 아니라고 했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한 건 네. 아니고요. 아직까지 그런 기술이 거는 안 굉장히 쓰겠다. 미진하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도 막상 또 나오면 또 사람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니까요. 네, 성장성은 충분할 것으로 네. 보고요. 새로운 기종의 이렇게 얼리 아답터들은 좀 그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네, 좀 가격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건 뭐 통신사가 계속 뭐 껴서 팔기 때문에 네. 그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진 쪽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무선 충전기 시장이 향후 10년간 CAGR로 74%나 급성장할 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주신 표인데요. 그래서 매수 대응이 유효해 보이고요. 실적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익 가시성이 충분히 확인이 됐고 네. 또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고 있는 RF텍이라든지 캠트로닉스 정도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네.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모멘텀은 아무래도 갤럭시 S4의 무선 충전 기능이 나오는 거겠죠? 네, 이미 그러니까 그런 쪽들에서 실제로 매출 인식되고 있는 회사이고요. 네. 아까도 제가 매출의 가시성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 3분기까지의 실적이라든지 내년도 이익 전망이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러죠?
과도하게 나오지 않고 적절하게 나온 것 같아요. RF텍이나 캠트로닉스가 YY로 보면 순익 전망치가 거의 주춤하거나 조금 더 상향된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지금 전반적으로 이익 대비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시총이 좀 더 갈 수 있겠다고 보고 있고요. RF텍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단기적으로는 16,000원 선 이상까지 가고 네. 나서 한번 좀 다음 시세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예. 두 분 다 RF텍을 좀 최선 위주로 말씀해 주셨네요. 그리고 끝으로 간단한 질문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뭐 전자결제 테마부터 해서 이렇게 테마주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 다음 테마를 좀 점쳐본다면은 전문가님 어떤 테마가 유망해 보이세요? 근데 뭐 테마가 워낙 빠르게 이제 피고지기 때문에 그걸 다 맞춰가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1단계적으로 그 기업형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개방이 되고 삼성전자가 이제 그쪽에 주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정보 보안 쪽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테마로 보는데, 그건 이제 사이드로 둘 수 있는 테마고, 진짜 테마는 이제 아무래도 춘절하고 중국 양해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춘절이 2월 9일부터 15일까지죠. 네, 그러니까 국건과 살아있는 쪽이 낫겠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베이직하우스하고 락앤락인데, 제가 볼 땐 락앤락보다는 베이직하우스가 최근에 좀 안정적으로 가는 그런 모양이 좋기 때문에 그런 쪽에 중국 내수 관련 섹터를 좀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춘절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얘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허 의원님께서는 무선 충전 다음으로 이어질 테마 어떤 게 좋을까요? 네, 글쎄 일단 최근에 이제 정부 쪽에서 계속 복지 얘기하고 있고 해서 재원 마련하기 때문에 뭐 세제 관련한 이야기들도 이제 오늘 나오고 있고 한데요. 정부 정책들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경부라든지 정부 관련 기관들 홈페이지를 잘 보시면서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단기적으로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다순환매가 업종도 그렇고 테마도 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전자결제라든지 뭐 무선 충전, 오늘 했던 무선 충전 포함해서요. 또 LED, 또 IT 장비, 부품군, 또 이제 다음 주 30일 날 있을 그 나로 마지막 발사 네. 성공을 해야 될 텐데 이번에 성공 못하면 큰일 날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로 관련해서는 오늘 항공은 조금 들썩이고 있는데요. 뭐 이런 쪽들, 그리고 이제 북한 핵실험이 단계는 가장 큰 재료일 것 같은데 분위기가 거의 뭐 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산주 쪽은 순환매에 계속 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테마주 내에서도 지금 보시면 전자결제도 그랬었고요. 다날 같은 경우 중국 모멘텀을 받는다고 해서 훨씬 더 많이 뻗어나갔던 모습인데, 중국 쪽 모멘텀을 받는 쪽이 같은 테마주 내에서도 훨씬 더 좀 뭔가 좀 확 와닿는 그런 시세를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무선 충전주들 전략 세워보면서요. 이 다음 테마는 또 뭐가 될지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